이번 주는 4월 마지막 주였는데요. 어느덧 4월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부터 보면요. 지난주부터 하락이 나오기 시작했죠. 수요일까지 하락이 급하게 나오면서 2,500을 다시 깨고 내려갔는데요. 하지만 목요일에 반등을 했고, 금요일에는 음봉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상승 마감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2,500을 살짝 넘긴 2,50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락이 급격하게 나와서 850을 단숨에 깨고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목요일에 크게 반등이 나왔고요. 금요일은 상승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 하락하면서 843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여하튼 코스닥 시장을 보면 급하게 올라갔던 2차전지 종목들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고, 그리고 거의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던 코스닥 일부 종목들도 같이 주가 하락이 나왔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몇 종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가슴이 아픈 일인데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ISA 계좌부터 보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매매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 주에는 하나금융지주를 30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목요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제가 금융지주 종목들 정리해서 목요일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하나금융지주만 다시 한번 더 보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3% 늘었고 순이익이 21% 늘었습니다. 경쟁사들보다 훨씬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실적을 보고 20주는 이체를 해서 매수를 했고요. 10주는 다른 종목 배당금을 활용해서 매수를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1분기부터 분기 배당을 시작을 하는데요. 1분기 배당금은 6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배당금을 언제 줄지는 아직까지 미정인 것 같은데 5월 중순 정도에는 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1분기 배당금이 600원이었으니까 아마도 2분기 배당금도 600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잔고를 보면요. 지난주에는 한 종목 빨간색이 있었는데 다시 다 파란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나마 약간 위안을 가지자면 하나금융지주 이번 주에 30주를 추가로 매수를 하면서 수익률이 이제 마이너스 1% 이내로 들어왔고요. JR글로벌리츠도 금요일에 주가가 2% 정도 올라서 이제는 거의 보합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 삼양옵틱스는 지난주와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고요. 이지스리치는 지난주보다는 주가가 약간 더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삼양옵틱스 1분기 배당금이 공시가 되었는데요. 100원입니다. 그리고 배당금은 5월 12일에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요. 삼양옵틱스 과거 배당금을 보면 21년에 200원, 22년 1분기에도 200원을 배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 배당금은 100원으로 배당금이 약 50%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아직 1분기 실적을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1분기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1년과 22년에는 총 배당금이 900원이었는데 올해는 배당금이 약간 축소될 가능성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삼양옵틱스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추가 매수는 보류할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 계좌 매매부터 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마늘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버텼는데 이번 주에는 쑥을 먹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추가 매수만 했는데요. 먼저 TSE 주가가 내려갈 때마다 1,000원 단위로 10주씩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총 20주를 매수를 했고요. A스토리 주가가 훅 떨어지길래 50주를 추가로 매수를 했고, 뉴프렉스도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100주씩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디데이가 점점 다가오는 네오이즈 10주를 추가로 매수를 했고요. 타이거 200 커버드 콜 ATM은 분배락이 나오고 나서 저의 평단가보다 주가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40주를 오랜만에 추가로 매수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계좌 잔고를 보면 네오이즈 이번 주에는 주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마이너스였는데 이번 주에는 약 5%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뉴프렉스 정말 오랜만에 물렸습니다. 자, 저의 기준으로 물린 종목이 뭐냐면 보시면 매입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었죠. 네오이즈는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저는 웬만하면 종목을 1,000만 원 이상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뉴프렉스는 1,500주로 제가 생각했던 매수 수량을 전부 채웠는데요. 그런데도 수익률이 마이너스 10% 정도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을 저는 물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TSE도 지금 가능성이 있는데 700만 원 정도 매수를 했는데 수익률이 마이너스 9%죠. 하지만 TSE는 아직 300만 원 정도는 더 시드를 태울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물렸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뉴프렉스는 완전하게 물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썸네일에 물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하튼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리드코프는 저번 주와 뭐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고요. A스토리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200 커버드 콜은 약간 손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뉴프렉스 가슴이 아픕니다. 자, 여기 주봉 차트를 보시면 벌써 고점이 한 번 나왔고, 두 번 나왔고, 세 번 나왔습니다. 이게 쌍봉도 아니고 봉우리가 세 개가 나왔는데 제가 이걸 한번 멋지게 팔고 왜 다시 매수를 했는지 정말 원망스러운데요. 여하튼 뭐 물은 엎질러졌고 어느덧 이렇게 물을 타다 보니까 목표 수량도 전부 채워버렸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혹시 주가가 6,000원 이하로 내려온다면 100주씩 두 번 정도 더 매수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홀딩할 생각입니다. 평단가가 올라올 때까지 홀딩할 생각이고요. 평단가 올라온다면 절반에서 30% 정도는 리스크 해지용으로 덜어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A스토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번 주에 같이 미국 따라간다고 기대를 조금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화요일 새벽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넷플릭스가 3조 3천억 원 투자를 하겠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날 화요일 날 컨텐츠 종목들 주가가 불을 뿜었는데 A스토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가가 한 24,8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제가 25,000원에 이 종목을 매도를 걸어놨는데 제가 매도를 건 가격 200원 아래까지 올라오고 제 거는 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깝게 매도를 실패를 했고요. 이후에 보시면 뭐 주가가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욕심을 부렸으니까 벌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29,000원에 50주를 추가로 매수를 했고 향후에는 2만원 아래로 주가가 내려온다면 추가로 조금 더 매수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TSE인데요. 뭐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쭉쭉 내리고 있죠. 제 마음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 손실률이 9%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일봉 차트를 보면 바닥 구간이 33,00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33,000원을 찍고 턴을 했고요. 또 33,000원을 찍고 턴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쭉 빠진다면 33,000원까지 빠지지 않을까 싶고요. 하지만 쓰리바닥은 찍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매수했던 가격이 37,900원이었는데요. 그래서 36,900원부터 다시 1,000원 단위로 10주씩 총 6번 정도를 더 매수해 볼 생각입니다. 매수가 끝나기 전에 얼른 턴해서 저의 평단가 이상으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LG노텍입니다. 네, 노텍이 저번 주에 26만 4,500원이었는데 이번 주에도 주가가 똑같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등락은 있었지만 뭐 주가는 똑같았다. 그게 포인트인데요. 노텍이는 참 한결같은 종목입니다. 자, 그래도 이번 주 노텍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실망스러웠지만 괜찮았습니다. 자, 같이 보시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7%가 늘어났는데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60%가 줄어들었고 순이익은 무려 69%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매출액이 10%나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이익이 줄어드는지는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괜찮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증권사들이 생각했던 컨센 기준으로 보면 1분기 영업이익이 1,376억 원이었는데 실제 1분기 실적은 1,453억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컨센 대비 약 77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쇼크가 나왔는데 그래도 증권사 컨센에 비교하면 어닝 서프라이즈였다. 혼자서 이렇게 위안을 해보는데요. 2분기에도 실적은 어렵겠지만 정말 회사가 이야기를 하는 대로 하반기에는 멋지게 턴어라운드 해주길 바라봅니다. 그럼 다음 주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휴일이 이틀이 있는데 편하게 쉬시고 즐겁게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